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다르고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를 때 사용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관련 법안에서 용어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에얼리언 대신 non-citizen, 즉 외국인 체류자 대신 비시민권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배경에 대해 미국을 이민자들의 국가로 공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률은 에얼리언, 즉 외국인 체류자를 미국의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펴온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에는 불법 이민자를 비난하는 연설에 illegal alien, 즉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어를 바꾸기 위한 사례로 뉴욕시의 경우 2019년 발표한 지침에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 또는 괴롭힐 의도로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주의 경우 불법 체류자 대신 서류 미비자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용어 변경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이민 개혁의 일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계와 남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했다는 점에서 이번 용어 변경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전염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발 코로나 변종이 전염력에 비해 치명률이 낮아 기존 백신과 치료제 무력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종이 전염력뿐만 아니라 치명률도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수석 과학 자문관은 60세 이상 노인이 기존의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1000명 중 10명이 사망한다면 변종에 감염된 경우에는 13명에서 14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높은 변종이 치명률까지 강할 경우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종은 미국에도 상륙했으며 20개 주 이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파악되지 않은 감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외에 남아공과 브라질에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변종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변종에 따라 유효성은 다를 수 있지만 백신이 변종에게도 여전히 일정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iminished somewhat, it still is effective. That's what we're seeing both certainly with the UK, which is very minimal effect. We're following very carefully the one in South Africa, which is a little bit more concerning. 남아공발이나 브라질발 변종은 아직 미국 내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속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 검사를 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이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외국에서 오는 2살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 요구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을 오는 25일 상원으로 송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상원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이며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내란 선동 혐의로 재임 중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내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탄핵안 찬성 정족수는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호크스 경기를 비롯해 UFC 소식까지 이번 주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저녁 8시부터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팀버울브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인 1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7승 7패로 동부 컨퍼런스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크스는 새해 첫날에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1승을 기록한 후 내리 4연패를 기록했고 이후 여러 주전 선수가 결장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후 이후 다시 유타 재즈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게 2연패하였습니다. 그 후 이번 주 월요일 팀버울브스전 그리고 수요일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전에서 승리하며 다시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지난 시즌 리그 MVP를 차지한 지아니스 안텐토쿤보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 컨퍼런스의 강호 밀워키 벅스를 상대합니다. 다음은 골프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PGA 토너먼트뿐만이 아니라 2021년 시즌 첫 LPGA 투어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퀸타에서 열리고 있는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오픈, 다름 이름으로는 데저트 클래식이라 불리는 경기에서 1라운드 진행 후 결과 윤 람 선수의 대체 선수로 들어온 브랜던 해기가 8언더파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의 안병훈 선수가 7언더파 단독 2위, 김시우 선수가 6언더파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동부로 넘어왔습니다. 플로리다 레이크 부에나비스타에 위치한 포 시즌스 골프 앤 스포츠 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1라운드 진행 후 다니엘 강 선수가 7언더파 단독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어 무려 5명의 선수가 6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한국의 전인지 선수가 4언더파 공동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토너먼트는 모두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미 대학농구 소식입니다. 이현중 선수가 소속된 데이비슨 대학교가 이번 주 일요일 매사추세츠 대학교를 상대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포드엠전에서 8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이현중 선수가 매사추세츠 대학을 상대로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올 시즌 팀 내 2옵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평균 29.7분, 14.1득점, 4.2 리바운드, 2.7 어시스트를 올리며 52.8%의 필드골 성공률, 88.2%의 자유투 성공률, 그리고 45.9%의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현중 선수는 평균 15분 이상 출전하는 주전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공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UFC라는 격투단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합격투기에 관심은 없어도 코너 맥그레거라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애틀랜타 미드타운 14가에 위치한 안티코 피자 가게에 방문해 보셨다면 외벽에 코너 맥그레거와 그가 운영하는 위스키 브랜드의 벽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시작해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복싱 경기를 통해 1억 3천만 달러를 벌며 은퇴를 선언했던 코너 맥그레거가 오는 토요일 돌아옵니다. 코너 맥그레거는 더스틴 포이리에를 상대하게 되며 UFC 257로 종합 격투기 무대에 돌아옵니다. 더스틴 포이리에와 코너 맥그레거는 2014년 말부터 코너 맥그레거의 승리로 끝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누가 승리하여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권을 받게 될지 격투기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531만 6,444명, 누적 사망자는 42만 2,55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4,6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36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0만 7,750명, 누적 사망자는 11,6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1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4만 5,423명, 신규 2,215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8,603명, 누적 사망자는 643명입니다.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1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4,340명, 누적 사망자는 85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7,551명, 누적 사망자는 65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45명, 신규 사망자는 13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늘인 22일부터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안보부 측은 현재의 이민 집행 정책에 대해 점검 중이며 미국의 이민 과일 체계가 공정하고 효과적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추방이 예정된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작년 11월 1일 이후 미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툴루스 소재 크로거에서 일하던 10대 직원이 약 98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훔쳐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서는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98만 달러 이상의 돈을 빼돌린 19살 트레 브레운을 절도죄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크로거 주유센터에서 일하던 브라운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반품 사례를 40여 건 만들어 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자가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주민이 5숫자와 파워볼 숫자까지 맞췄습니다. 1등 당첨금은 7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미국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을 포함해 6번째로 큰 금액이며 파워볼만 따져도 4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조지아주에서도 2명이 100만 달러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메가밀리언도 4개월째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9억 7천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다음 추첨은 오늘인 22일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전설 행크 앨런이 오늘 향년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크 앨런은 MLB 통산 23년 동안 홈런 755개를 작성해 약물 혐의를 받는 베이 본즈가 762개로 2007년 기록을 깨기 전까지 홈런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앨런은 1934년 2월 5일에 태어났으며 엘리바마 모빌에서 1954년 4월 13일 밀워키 브레이브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후 21년 동안 브레이브스에서 활동한 뒤 현역 말년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2년을 더 뛰었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는 그의 등번호 44번을 영구 결번시켰으며 1982년 자격 첫 해 97.83%의 지지를 얻어 명예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